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2주 만에 지금 계속 뵙고 있어가지고 얼굴도 뵙지 못했지만 얼굴 까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2주 만에 만났고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셨죠? 네. 오늘 네, 하고 이제 다음 주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는 또 이렇게 또 1시간으로 해서 마무리 지을 텐데요. 오늘은 두 가지 내용이죠, 오늘도. 첫째는 프레데터리 저널, 그렇죠? 약탈 저널 또는 그 해적 저널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어떻게 저희가 저희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과 또 오픈 액세스 관련해서 같이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플래저리즘, 표절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내용이 많지 않아서 제 생각엔 40분 정도면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0분 하고 그다음 10분 쉬시고 또 그다음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할까 생각 중입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오늘도 시간 맞춰서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이 새로운 아이콘이 여러분 줌에서 나온 지 꽤 됐어요. 한번 사용도 해보고 있는데요. 선생님도 사용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유하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주제예요. How to protect yourself from predatory journalists plus open access 저널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웃라인은 첫째 오픈 액세스 저널이 무엇인지 요즘에 오픈 액세스로 많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카피라이트 이슈로 해서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뭔지 조금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Trace of Predatory Journals. Predatory 저널, 이제 저희 해적 저널, 약탈 저널 그러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계재료가 엄청 많죠. 그리고 좋은 저널도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연구자들을 유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높은 계재료를 내고 퍼블리케이션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저널에서는 어떤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조금 주의를 가져서 가능하면 그쪽으로 안 해야 되겠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볼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How to protect yourself 라는 부분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픈 액세스 저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모든 오픈 액세스 저널이 프레데터리 저널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프레데터리 저널들은 거의가 이제 오픈 액세스 저널이죠. 왜냐하면 APC라고 해서 Article Processing Charge 계제료예요. 계제료를 받기 위해서 높은 계제를 받기 위해서 보통 프레데터리 저널들은 오픈 액세스 저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OA 저널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OA 저널을 Free, Immediate, and Unrestricted Online Access to Scholarly Research Publications. 예전의 경우는 이제 전통적으로 퍼블리시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는 그 풀 페이퍼를 보기 위해서는 저희가 비용을 지불했어야 됐잖아요. 그렇죠? 앱스트랙은 누구나 다 볼 수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내가 조금 더 관심이 있어서 풀 페이퍼를 보려고 하는데 그럴 때 페이를 하고 사야 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지금도 있긴 하지만 오픈 액세스의 전화인 경우는 그런 제약 없이 누구라도 다 풀 페이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사실은 저자들이 APC를 이제 내게 되는 거죠. 대주를 내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소위 전화를 조금 살펴보시면요. Allow anyone with an internet connection to read, download, share, and use research articles without financial and legal barriers. 추가로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OE의 메인 고울은 free sharing of research result and increased accessibility. 네, 이렇게 이제 이런 목적으로 해서 OE 저널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free access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APC, 반면에 이제 저자들이 APC를 내게 되죠. 상당히 높습니다. 요즘 또 환율도 지금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요. 환율이 안 좋았을 때는 거의 한 400만 원 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픈 액세스가 또 타입이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많이 보는 거는 이 오렌지 색깔이 있는 골드 오픈 액세스예요. 보통 이걸로 기억하시면 무난할 것 같은데요. 이 경우는 이제 immediate access upon publication.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acceptance가 되게 되면 보통 퍼블리케이션은 금방 됩니다. 온라인으로. 네, 뭐 하루 1, 2틈만 되는 것 같아요. acceptance가 바로 된 경우는요. 그런 경우는. 그리고
APC를 내게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 거의 이런 오픈 액세스 저널이 골드 오픈 액세스 저널이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간단하게 보시면 거의 이런 경우로는 진행이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린 오픈 액세스의 경우는 이 경우는 여기 보시면 embargo period 아마 잘 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경우는 이제 그 출판된 논문이 그러니까 대중에게 약간 그 공개되기 전에 어떤 설정한 기간이 있다고 해요. 저도 이제 이런 오픈 액세스는 저도 거기에 출판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어떤 게 진행이 되는지는 그런데 일단 제가 알아본 바로는 어떤 그 기간 설정된 기간 이후에는 지금 보니까 리파스토리 하면 어떤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저자들이 이렇게 디파짓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거의 이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오픈 액세스 진행이 되는 경우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물론 이 경우에는 따로 APC를 내지 않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하이브리드 오픈 액세스는 이건 옵셔널이에요. 그렇죠? OA로 진행할 것인지 페이를 하고 아니면은 OA, 페이 내지 않고 전통적으로 이렇게 페이퍼로 내게 되는지 이런 부분이 이제 시간 좀 오래 걸리겠죠. 그런 경우는 있고요. 다이아몬드 오픈 액세스는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요. 많이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골드 오픈 액세스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OA 저널에 수고를 하면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먼저 장점은 당연히 이제 오픈 액세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그 리스트릭션 없이 보기 때문에 액세시빌리티가 높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글을 이제 많이 논문을 읽게 되면은 사이테이션도 조금 높아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조금 더 프로모션 어떻게 보면 이제 페이퍼를 읽음으로써 조금 더 여러 그 분야에 있는 리서처들과도 조금 교류를 할 수 있는 부분, 콜라보레이션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크게는요. 그다음 disadvantages 이런 경우는 비싸잖아요. 그렇죠? expensive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APC가 들어가는 그 오픈 액세스 저널의 경우는 거의 펀딩을 받지 않은 연구들은 조금 비용이 재정적인 비용이 조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펀딩을 받는 경우에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OA 저널의 경우는요. 그리고 OA 저널은 이제 프레데터리 저널과 조금 좀 주의 깊게 왜냐하면 모든 프레데터리 저널들은 다 OA 저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볼 프레데터리 저널은 어떤 형식, 어떤 또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좀 구분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데터리 저널들은 이제 에디토리얼 보드가 되어달라고 이렇게 회유를 하는 거죠. 솔리스트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 오신 그 연구자 선생님들 중에서 우리 저널에 투고해 주세요. 또는 우리 저널에 리뷰어가 되어 주세요. 또는 에디토리얼 보드 멤버가 되어 주세요라고 이메일 받은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분명히 본인이 어떤 인터내셔널 저널에 퍼블리시한 경험이 있다거나 꼭 퍼블리시가 아니더라도 어떤 인터내셔널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포스터라든지 또 오럴 프레젠테이션 했을 때 그런 경우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든 어떤 저자의 정보를 찾아서 이렇게 무작위 랜덤으로 이메일 보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과정을 보면 그 안에 그 파이낸셜 돈을 더 내라 이런 게 있고요. 어쨌든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피어 리뷰도 솔리시트 피어 리뷰 해주세요. 또는 매니스크립트도 서브미션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rapid publication을 조금 강조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부분을 일단은 받으면 일단 무시는 하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원하는 뭐 인문사회 분야는 SSCI 저널에 SSCI에 인덱스된 저널, 그러니까 저희가 SCI급이라고 하잖아요. 또는 이제 내추럴 사이언스 분야에는 SCI나 또는 SCIE에 인덱스된 저널들, 그런 저널에 저희가 투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저널의 경우는 굳이 이렇게 우리 저널에 논문을 내주세요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원체 서브미션 많기 때문에 사실 리젝션도 엄청 많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SCI급 저널들은 이런 이메일을 개인적으로 보낼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런 이메일을 받으면은 좀 수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 외에도요, 프레데터리 오서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서십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논문을 올려놓고 논문을 사가는 거. 그렇죠? 플래저리즘, 데이터 스티글링, 맨스크립트 이렇게 파는 거 또는 라이팅도 조금 대신 해주는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요.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프로젝트리 저널들은 인덱스가 있지 않는 게 어디에 인덱스가 되어져 있지 않냐면 JCR, 우리 소위 말하는 SCI급 저널들이에요. JCR. 주로 이제 Clarivate Analytics 퍼블리싱 컴퍼니인데 예전에 톰슨 로이터였죠. 여기에서 이제 JCR 해년마다 보고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임팩트 팩터를 발간하는데요. 그러니까 웹 오브 사이언스요. 여기에 인덱스 되어져 있지 않다거나 그런 저널들, 인덱스 되어지 않는 저널들 또는 스코프스에 인덱스되지 있지 않다거나 DOAJ 여기는 이제 오픈 액세스 저널이에요. 믿을 만한 이런 저널들의 그 인덱스되어져 있지 않은 저널들 또 여기도 오픈 액세스 저널인데 여기에 인덱스되어져 있지 않은 저널들 그런 저널들 일단 의심을 해보시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서브미션 해달라는 이메일을 받았다. 그러면서 되게 래피드 퍼블리케이션을 강조했다. 그런 경우는 일단 무시하세요. 네, 하시고 그다음 그 외에도 이제 임팩트 팩터를 가지고 있다 얘기를 하는데요. 임팩트 팩터를 가진 거는 SCI급 저널입니다. 그런데 JCR 이런 거에 여기 있죠. 여기에 리스트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임팩트 팩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또 피어 리뷰의 메커니즘이 명확히 나와져 있지 않은 경우예요. 그리고 되게 그 제시하는 것들이 too good to be true. 이게 좀 믿기 어려울 만큼 어떤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의심해봐야 됩니다. 다 여러분 선생님 다 아시잖아요. 퍼블리케이션은 되게 힘들고 긴 여정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렇게 솔리시팅 하는 그런 이메일들을 보면은 래피드 퍼블리케이션 해주겠다. 그러면서 다른 이제 베너핏도 설명을 해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일단 무시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보통 이제 멀티 디스플리너리. 보통 이제 우리의 저널들은 한 학문 분야에서 이제 그 학문 분야를 많이 발간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 저널이 이쪽 학문 저쪽 학문 그러니까 이것저것 이렇게 학문 섞어가지고요. 이렇게 발간하는 경우도 있어. 그런 경우 조금 의심해 보셔야 되겠고요. Large editorial boards with wide geographic spread. 보면은 에디토리얼 보드 멤버를 가보시면은 되게 조금 스프레드 되어 있는 그 지역들이 그쵸? 있는 스프레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에서 이런 에디토리얼 보드 멤버들이 이렇게 무작위로 이렇게 조금 모이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고요. 또 구글 스칼러에 우리는 인덱스 되어져 있습니다. 자랑하는 경우 있어요. 근데 구글 스칼러는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웬만한 건 다 등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KCI 후보들도 다 KCI 등재된 게 아니라 KCI 그 후보지도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일반 그런 등재지들도 등재지 발간된 매니스크립트도 다 검색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특별한 일이 아니고요. 또 우리 저널은 ISSN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시리얼 넘버인데요. 보통 다 가지고 있지. 이건 자랑할 게 못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에디터나 에디터리얼 보드 멤버들 조금 보니까 그쪽 분야가 아닌데 조금 속해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APC가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오픈 액세스 좋은 저널인 경우요. 있긴 있지만 있으면 명확히 명시해줘야 되는데 명확히 명시가 안 된 경우 있어요. 좀 흐릿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이 경우는 cannot easily identify or contact the publisher. 퍼블리셔들 그 웹사이트 들어가 보면 저널의 웹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어떤 그 연락처를 조차 알 수가 없어요. 전화번호라든지 뭐 이메일 어드레스 없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약간 허술해 보이는 그런 웹사이트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좀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임팩트 팩터를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임팩트 팩터처럼 용어는 좀 비슷한데 조금 달라. 예를 들어서 Universal Impact Factor, Scientific Indexing, 또는 Science Impact Factor, Global Impact Factor 이런 형태로 해서 조금 헷갈리게 하는 경우, Real Time Impact Factor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경우 있어요. 이것도 네, 주의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이메일을 받으실 수 있어요. Greetings. 예전에 참 Greetings를 해서 많이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런 저널들도 그리팅 하면은 그 연구자들이 다 무시하는 줄 알고 있어요. 거의. 그래도 아직도 그리팅 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리팅스 오면은 일단 프로페셔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그노어 무시하시고요. 혹시 팔로우 이메일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리플라이 하면은 계속 연락 옵니다. 끈질기게 그다음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본 경우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래피드 퍼블리케이션도 보장을 해주고 있고요. 또 서브미션을 보통 서브미션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뭐 이메일을 보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의심해 봐야 되겠고요. 제가 받았던 이제 이런 이메일들인데요. 여기에 이제 에디토리얼 보드 멤버 또는 리뷰팀으로도 참여를 해주고 전형적인 이런 그 프로젝트를 전환해서 오는 그런 이메일이에요. 서브미션도 해달라고. 그러면서
50 to 70 days fast publication. 이렇게 퍼블리케이션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아예 없어요. 사실 이렇게 빨리 된다는 건. 왜냐하면 피어 리뷰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피어 리뷰를 거치고 리비전 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 그냥 무시하시고. 여기는 이제 컨퍼런스 참석해 달라고. 그쵸? 매니스크립 내는 퍼블리시뿐만 아니라 컨퍼런스 참석해 달라고도 이렇게 하는 경우 있는데요. 혹시 지금 저희가 벌써 5, 6년 전이 벌써 된 것 같은데요. 와셋 컨퍼런스 들어보셨을까요? 네. 와셋 컨퍼런스 하고 지금 오믹스 그룹에서 하는 그런 컨퍼런스, 일단은 페이크 컨퍼런스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모르고 와스 컨퍼런스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국제적인 컨퍼런스를 많이, 와스 그룹이죠. 그룹에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컨퍼런스를 많이 열었는데 이제 저희 나라에서 잘 모르고 이제 많이 간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제 등록비도 엄청 비싸고 가서 약간 좀 푸치푸치하게 연구 발표를 하긴 하는데 뭔가 좀 프로페셔널하지 않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실 좋은 대학도 많이 갔어요. 연구비로 많이 갔겠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페이크 컨퍼런스였던 거예요. 이거 주의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와셋이나 오믹스 그룹은 아예 그냥 소위 말하는 내놨어요. 절대 여기에서 지금도 열리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어떤 걸 보장하고 있냐면요. We'd like to honor you by giving the position as an organizing committee member. 커뮤니티 멤버 아무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보니까 더 지금 심한 거는 giving an opportunity as a plenary speaker. 여러분, plenary speaker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 분야에서 정말 명망 있는 어떤 리서치라든지 그런 그 엑스퍼트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아무에게나 주겠대요. 그리고 honor position 이런 것들, 이런 약간 too good to be true 이런 것들은 조금 무시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제 제가 받았던 이메일인데요. 컨퍼런스예요. 근데 저는 케미스트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작위로 하다 보니까 케미스트리 컨퍼런스 참석해달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건 이제 무시할 부분이고요.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2주 전이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퍼블리케이션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봤었는데요. 그때 제가 잠깐 소개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캠페인처럼 이렇게 Think, Check, Submit 이 사이트 혹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거는 퍼블리시 관련해서 조금 확인하면서 서브미션 하라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는 이제 Think, Check, Attend 컨퍼런스 등록하기 전에 한번 체크해보고 이게 프레데터리 컨퍼런스는 아닌지 확인해보고 해라 이런 캠페인처럼 열리고 있습니다. 피어 리뷰 사기인데요. 자, 피어 리뷰들도 이제 공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단 여기 보세요. COP라는 거는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그래서 국제 출판 윤리위원회 인데요. 여기에 나온 내용들 저희가 여기 규정들 많이 저희가 따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COP Statement on Inappropriate Manipulation Peer Review Process. 어떤 Peer Review 그런 프로세스 과정 중에서 뭔가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걸 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The COP has become aware of systematic, inappropriate attempts to manipulate the peer review processes of several journals across different publishers. 지금 프레데터리 저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뭔가 조금 피어 리뷰가 클리어하지 않고, 그쵸?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these manipulations appear to have been orchestrated by a number of third-party agencies offering services to authors. 뭔가 조금 이게 기관들이 좀 모여가지고 좀 저널들과 프레데터리 저널들과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매뉴스크립 마켓플레이스인데요. 이건 매니스크립을 사고 팔고, 그러니까 오서십을 사고 팔고 이런 거예요. 매니스크립 선택하고 돈을 내고, 그렇죠? 바이 사고요. 또 공저자, 오서 바이라인 된다거나, 매니스크립을 조금 커스터마이즈드 해서 써주겠다 이런 것들이 알고 계셨어요?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한번 보시고 SCI급 저널도 이렇게 하고 있네요. 이런 것도 이제 있으니까 한번 이런 게 있나 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웨어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하이잭 저널이라고 있는데요. 하이잭이라는 거는 하이제킹 우리 납치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이잭된 저널이라는 거는 원래 이제 리거 뭐라 그럴까요? 약간 그냥 좋은 저널인 거죠. 네. 좋은 저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이제 저널들이 리지터밋이네요. 리지터밋 저널은 이 저널인데요. 여기 나오는 부탈리아 저널이 여기에 이름을 조금 비슷하게 따서 가져온 거예요. 이것도 사실
그 프렌틀 저널이에요. 그런데 언뜻 보면은 같은 저널로 보이거든요. 이름을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하이잭 저널이라고 보시면 지금 보탈리아 되어져 있죠. 여기는 다 또 홈페이지 주소가 달라요. 이게 이제 하이잭된 저널이라서 이제 나중에 이제 보고를 받은 거죠. 이쪽 저널에서 이런 비슷한 저널이 있더라. 왜냐면 저희가 그 저자들이 이제 검색을 하잖아요. 어디 저널에 내가 투고해야 되겠다. 그래서 검색을 딱 했더니 가장 먼저 뜬 게 프레데터 저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잘 모르고 또 거기를 클릭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하이잭 저널은. 그래서 이제 그때 보고된 게 금방 이제 리치터미 저널, 그쵸? 그 저널에서 그 저널이 하이제킹 됐다라고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보시면 이 저널에서 recently aware of bogus는 fake이에요, fake 웹사이트 claiming 똑같이 이제 보탈리아 저널이라고 하면서 여기 보면 URL을 쓰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OASPA 아까 우리 여기에 이제 등재되어 있는 그런 좋은 저널들을 볼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urges authors to make sure they are submitting papers to the genuine publication of Battaglia Journals. 여기로 제대로 투고하세요라고 이제 워닝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또 이런 케이스가 있어서 저희 에리리지에서 해결해줬던 그런 부분인데 한번 봐볼게요. A predatory journal lures an author with false promises. 네, 보통 이제 young researchers, 약간 이제 대학원 그 young researcher들이에요. 보통 대학원에 있을 때 그 박사과정인 경우도 이제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한 그런 그 퀄리피케이션이 있잖아요. 이건 학교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논문 세 개를 발간을 미리 해야지, 퍼블리시를 해야지 디서테이션을 쓸 수 있다거나 또 세 개의 그런 수준도 뭐 SCI급이다 아니면 KCI급이다 이런 것도 규정이 있을 거고요. 세 개가 아니더라도 두 개, 뭐 한 개, 이건 학교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퍼블리시를 하려는 압박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그다음 디스테이션을 쓸 수 있는 자격이 되니까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영어 리서처들 많이 이렇게 조금 유인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 퍼블리케이션 쪽에 잘 모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인데 여기도 지금 대학원생의 경우였어요. 그래서 대학원생이 author received a letter from a journal inviting submission. 일단 서브미션 해주세요라고 이메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원생으로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쭐할 수도 있어. 나한테 서브미션 해달라고 하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the author가 페이퍼를 서브미션 했어요. 그래서 그쪽 이제 에디터가 이메일을 보내기를 페이퍼가 다음 호에 퍼블리시 될 겁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에디터가 이 대학원생에게 저자에게 카피라이트 트랜스퍼 품서 사인도 하고 저작권 이제 이양한다는 거 사인도 하고 그리고 APC도 내라고 그랬어요. APC도 뭐 되게 높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파이널 맨스크립트 업로드해라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대학원생은 사실 이제 그레듀에이션 하려면은 이런 그 어떤 억셉턴스 페이퍼라든지 그런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저자도, 대학원 친구도, 대학원생도. 근데 그대로 이제 본인은 이제 에피시까지 다 냈는데 그대로 연락이 딱 끊긴 거예요. 몇 주 동안 계속. 연락이 딱 끊기니까 이 대학원생은 계속 이제 메일을 보내본 거죠. 나는 억셉턴스 레터가 필요하다. 어떤 포멀 공식적인 레터가 필요하니까 이거를 조금 보내달라 했는데 거기 저널 에디터는 걱정하지 말라. 그냥 퍼블리케이션이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퍼블리케이션 되게 되면 이제 퍼블리케이션 어쨌든 페이퍼가 나오니까 특별히 이제 억셉턴스 레터가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이슈를 기다리고 있는데 페이퍼가 퍼블리시 안 된 거예요. 그쵸? 중간에 붕 뜬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대학원생이 그쪽 저널에 계속 에디터에게 연락을 하는데 연락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디티지 인사이트에게 어떻게 될지 이제 상의를 하려고 네, 연락을 취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에디티지 해서 했던 이런 액션들은 일단은 그 저널을 조금 확인해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퀘스처너블 저널이었던 거예요. 되게 로우 퀄리티 저널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학원 친구에게 아무래도 지금 이 저널은 프레디토리 저널, 약간 좀 의심스러운 저널이다. 저널에 조금 안타깝게도 조금 빅팀이 된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지불했던 APC는 아마 받지는 못할 것 같다. 그래도 최소한 거기에서 내 페이퍼를 거기에 이제 퍼블리시 돼버리면은 다른 곳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저널이 되게 안 좋은 저널이고, 그쵸? 그런 저널이면 굳이 거기에다가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더 손해이니까. 연구자로서. 그래서 withdraw 해라. 철회시켜라. 최소한 철회는 시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대학원 친구가 철회하겠다는 리퀘스트를 보냈는데도 전혀 답변이 없었어요. 그 저널에서는. 그래서 그 저널에서 그래서 저자는 계속해서 조금 보내보고 사실은 이제 confirmation withdraw 철회한다는 어떤 철회하게 되면은 이런 confirmation 이메일을 보내요 공식적으로 이제 당신의 페이퍼는 withdraw 됐습니다 이렇게 오는데 그것도 이제 받을 수가 없고 하니까 이 레터를 confirmation 레터를 받아야지 다른 곳에 투구할 수가 있거든요 윤리적으로 중국 계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지금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자에게 이제 그렇게 한 거 저자가 이제 어떻게까지 하도 저희가 어드바이스를 했냐면 일단 어떤 날짜까지 어떤 특별한 날짜까지 나는 그 컨퍼메이션 레터를 기다려 보겠다 아니면 그 후로는 위드드로 된 걸로 간주하겠다라고 그렇게 이메일 보냈어요. 근데 특별한 얘기가 이제 없던 거죠. 네, 거기 저널에서도 그래서 결국은 위드드로 한 걸로 해서 해결을 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 새로 이제 다른 저널에 투고를 할 수 있잖아요. 위드로가 됐다면은. 그런데 이제 정확히는 그런 컨퍼메이션 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가 있어서 새로 투고하는 그런 저널 에디터에게 이 상황을 이제 잘 설명한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기존에 이메일로 했었던 그런 노력들이라든지 그쵸? 그리고 그런 부분을 이제 에디터에게 새로운 저널의 에디터에게 얘기를 했을 때 에디터가 이제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괜찮다. 그런 경우 이제 이 새로운 저널의 이벨전 프로세스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해결이 됐었어요. 이런 경우 이제 대학원 친구들은 아직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되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아직 나이브해요, 사실은. 그래서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how to protect yourself. 여기 3번인데, 그쵸? 세 번째 경우인데 어떻게 조금 보호할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해보시고 대답도 좀 할 수 있어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publish provide full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address on the journal site. 그 웹사이트 저널 웹사이트 가셔서 어떤 그 컨택 넘버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있는지 어떤 경우는 이메일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잘 보셔야 되고요. 또 주소도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피지컬 어떤 주소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게 구글에서 이렇게 지도를 찾아봤더니 이상한 곳에 어떤 숲속에 있는 주소가 나왔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페이크로 해놓는 것들이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보실 거는 전화 에디토리얼 보드를 조금 멤버를 봤더니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영어 리서처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내 분야에 어때 유명한 사람들 누군지 약간 저명한 전문가들 누군지 보통 전문가들 아무래도 그런 학문 분야에서 뛰어난 그런 그 명망이 있는 리서처들이 에디토리얼 보드 멤버로 많이 구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영어 리서처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이제 연구도 많이 해보고 하기도 하고 또 국제적인 컨퍼런스 참석하다 보면 내 학문 분야에서 어느 분들이 조금 엑스퍼트이고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조금 이제 알아볼 수 있겠지만 모를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다음 오서피가 있다면은 명확히 설명을 하고 있는지. 좋은 OA 저널들은요, 오픈엑스 저널들은 명확히 오서피가 얼마라고 명확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또 이메일 인비테이션을 받았는지 우리 논문에 우리 저널에 투고해 주세요. 또는 애틀 보드 멤버가 되어 주세요. SCI 저널은 굳이 이런 걸 보낼 이유가 없어요. 엄청 서미션 많거든요. 그래서 리젝션도 상당히 높고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 저널에서 퍼블리시한 그런 퀄리티도 볼 수 있는데요. 뭔가 좀 허술하게 보일 수 있는 이런 것도 다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또 피어 리뷰 프로세스를 잘 설명하고 있는지. 프레드트리 저널들은요. 피어 리뷰 프로세스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래피드 퍼블리케이션이 가능한 거예요. 보통 피어 리뷰는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알겠지만은 또 세 사람에게 많이 가잖아요. 피어 리뷰가. 그러면 세 사람이 각자 이제 커멘트를 하고 시간이 상당히 걸리죠. 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는 피어 리뷰가 선정이 되지 않아서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프렌트 저널들은 빨리 해주겠다. 결국 피어 리뷰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거든요. 그것도 의심해 보셔야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이런
오픈 액세스 이런 저널 디렉토리라든지 또는 웹 오브 사이언스라든지 그쵸? 또 스콥스 또는 SCI 이런 곳에 인덱스 되어져 있는 저널인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이식 저널인지 아까 타이틀 있죠? 그런 타이틀 좀 비슷하게 써가지고 이렇게 저자를 유인하는 경우 있어요. 그것도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좀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이 좋은 저널이라면 뒤에 거는 페이크 저널에서 조금 뒤에만 다르잖아요. 그쵸? 지금은 사라졌어요. 지금은 이제 신고를 받아가지고 됐고요. 그 다음 이제 그 페이퍼도 한번 봐보시고 그리고 조금 물어보세요. 지도 교수님에게도 물어봐도 괜찮고요. 또 주위 같은 상무분야의 동료들에게도 물어서 혹시 이런 전화를 또 들어본 적이 있니? 이런 곳에 투과한 적이 있니라고 물어보면은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프레드의 전화들은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벨스 리스트라고 해서요. 콜로라도에 예전에 이제 콜로라도 사서이면서 또 교수님 역할을 하면서 이런 블랙 리스트 소위 말하는 프레드 저널들을 이렇게 리스트 쭉 해놔서 많은 도움을 이렇게 받았는데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좀 연루됐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프런트 저널을 이렇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고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런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업데이트를 조금 이제 안 하고 있긴 해요. 그래도 가보시면 여기에 아직도 프런트 저널들 리스트가 나와져 있으니 거기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건 괜찮고요. 이렇게 베일스 리스트가 나와져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화이트 리스트는 이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저널들은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DOAJ라든지 오픈엑스 저널, 또 JCI 우리가 말하는 SCI급 저널들 여기에 또는 스코프스에 인덱스 되어져 있는 이런 저널들은 또 믿을만한 저널들이고요. 마찬가지로 오에이스파라든지 페벨 여기도 이제 가보시면 화이트 리스트라든지 또 프런트 저널도 블랙리스트죠. 여기도 이제 리포트가 있으니까 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Retraction Watch라는 사이트 가보면은 또 어떤 그 리스트렉션 된 페이퍼라든지 조금 더 이런 활동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저자들, 연구자들도 많은 피해를 봤어요. 피해가 속출하고 해서 예전에 몰랐었는데 이제 빨리 퍼블리케이션 해야 되는 그런 압력을 많이 받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연구 펀딩을 받아서 하거나 또는 그러면 어떤 그 보고를 해야 되는 또 기간도 있고요. 약간 압박을 많이 받아요. 언제까지 또 퍼블리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잘 모르고 프레데터리 저널들을 많이 가는 경우가 예전에 있어가지고 이제 아예 우리나라에서 건전 학술 활동 지원 시스템이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가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여기 뭐 학술지를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검색하면은 뭐 부실한 학술지다 아니면 뭐 SCI급 저널이다 뭐 스코프 저널이다 나올 수도 있겠고요. 또 약간 논쟁 중인 저널이다 뭐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의심 학술지에 대한 거 또는 이제 컨퍼런스에 대한 거 예를 들어서 뭐 아셋이라든지 오믹스 그룹이라든지 이런 부실 학술 행사에 대한 것도 나와져 있으니까 가서 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조금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또 정보들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기억하실 거는 이제 해보셔서 알잖아요. 그쵸? 퍼블리케이션은 매우 슬로우하고요. 디피컬트하고요. 많이 기다려야 되고 인내심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 부분들인데 프레데터리 저널들은 래피드하고 이지 퍼블리케이션을 약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쵸? 특히 이제 그 영 리서치 대학원 친구들 많이 조금 유인해서 이렇게 넘어가게 하는 경우죠. 유인해서 그런 경우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럼 프레드체 저널들은 APC가 상당히 높아요. 지금은 이제 프레드체 저널이 아니더라도 400만 원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400만 원이 좀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이렇게 환율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유로라든지 아니면 달러라든지 이런 게 거의 400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한번 그 한번 거기 그런 저널들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있습니다. 400 넘은 것도 우리 OA 괜찮은 저널들이라도요. 네. 이런 저널들은 피어 리뷰 시스템이 정확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래피드 퍼블리케이션 가능한 거고요. 이런 저널들에 이제 투고를 해서 발표를 하면은 사실은 리서처들에게 결국은 안 좋아요. 그 어떤 퍼블리케이션 리스트를 봤을 때 이런 저널들에 투고가 되었으면은 아무래도 이 저자는 조금 더 퀵하고 이지한 루트를 통해서 퍼블리시 하려고 했는데 약간 그런 그 네거티브한 임팩트를 또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임프레션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리지터밋한 그런 곳에 투고를 하는 게 훨씬 좋고요. 네. 이런 프레드 저널들의 투고에서 발표하는 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그 조금 좋은 저널들에 나중에 시간 좀 걸리더라도 이렇게 투고해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오히려 조금 몰살하는 거죠. 몰수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항상 보고스 퍼블리셔, 페이크 퍼블리셔 저널들 주의하시고요.
그 저널 웹사이트도 잘 보시면 여러 저널 웹사이트를 확인을 잘 해보세요. 그러면 약간 뭔가 좀 허술해 보이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수님들이라든지 주위에 이제 colleagues 그래서 한번 같이 확인해서 이런 저널을 알고 있는지도 한번 서로 확인해 보시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APC가 있는 저널도 많이 있어. 오픈 액세스 저널에는요. 좋은 저널이라도요. 리지터미 저널이라도 있는데 APC를 언급하는 거는요. 사실 어, 저널 논문을 투고해서 그 다음에 피어 리뷰를 받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억셉턴스가 되었을 때 공식적으로 억셉트가 되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APC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가요. 에디터하고 그다음 아니면 그 저널의 기관 저널하고 저널에 나왔던 에디토리얼 멤버라든지 에디토리얼 그런 어시스턴트 그런 부분이라 그런 이제 그래서 이메일을 주고받고 하거든요. APC가 어떻게 됐다, 뭐 인보이스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프렌트리 저널들은 처음부터 아예 서브미션 할 때부터 APC를 많이 강조를 해요. 상당히 높은 비용으로.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도 이제 한국연구재단, 저희 NRF에서 부실학술 활동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도 나온 게 있어서 잠깐 그거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잠깐 제가 공유를 다른 부분 할게요. 네. 이런 부분 이제 부실학을 잘 보이실까요? 부실활동, 네, 학술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이라고 나와서 보통 이제 건전한 학술지나 또는 학술대 컨퍼런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관련 학계가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절차 방식에 따라서 발표할 연구 논문 채택되는 학술지라든지 저널이라든지 컨퍼런스를 의미하고 있고요. 잠깐 한번 쭉 훑어볼게요. 제가 설명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제 우리말로 거의 설명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건 한번 올려드릴게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실하거나 약탈적인 학술지, 출판에서 동료시나 피어 리뷰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좀 생략이 돼요. 고 논문 제출 양식이 포맷이 요즘 조악하다는 말 쓰나요? 조악하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문서에 나와 있는데요. 예, 조금 허술한 거죠. 그리고 특정 분야가 아니라 다양한 아까 멀티 디스플리너리 그렇죠. 이 학문 분야, 저 학문 분야 한 저널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경우고요. 또 개인 이메일로 청구되는 경우도 있고요. 논문 제출 아까 해달라고 이메일 보내는 경우 이런 경우고요. 학술지 명칭에 약간 월드라든지 인터내셔널 글로벌이라는 그런 이런 단어들이 들어간 그런 저널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조금 있는데요. 물론 인터내셔널 들어간 경우도 괜찮은 저널도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우선에 있으면 이것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학회 위치도 좀 보시고요. 또 아까 임팩트 팩터가 없는 데 있다고 한다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또 주소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학술대도 마찬가지 컨퍼런스인 경우도 한 그 분야의 어떤 컨퍼런스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학문자를 다 다루고 있다거나 이것도 보셔야 되겠고요. 연구자를 현혹한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렇죠? 또 이 컨퍼런스가 관광하기 좋은 장소에서 예를 들면 스페인에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또는 베를린에 산다거나 이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메일을 받아보면요. 관광하기 좋은 장소에서 관광도 하면서 컨퍼런스 즐기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떤 그 프로그램 자체가 좀 애매하고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경우도 보겠고요. 나는 you are invalid 아까 나온 거 있죠. call for papers 이런 경우는 그냥 거의 웬만하면 무시하세요. 이런 이메일 오면은. 네. 또 일정 금액을 내면은 뭐 강연자 추천해 주겠다고 이렇게 현혹하는 거죠. 유인을 하는 거고. 네. 그리고 한번 이것도 한번 좀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 AI 등으로 우리가 이제 AI 챗GPT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거 약간 논문 초록을 시험 삼아서 한번 이렇게 AI가 작성한 걸 한번 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통과가 돼가지고 거기 통과가 됐어요. 패스를 했어요. 억셉턴스 됐어. 그러면 좀 부실학회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실활동 그 예방 사이트는 제가 아까 몇 가지 소개해드리긴 했는데요. 그 벨즈 리스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소개해드린 거 보시고 나머지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논문 투고시 점검 사항. 네. 다 우리말로 설명이 되어져 있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보고요. 그래서 학회 참석 시 점검 사항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요즘에 여러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많이 참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좀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제가 조금 이따가 이 자료는 공유를 할게요.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은 한 40분 걸렸는데요. 뭐 조금 빨리 끝낼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0분 정도 진행했으니까 저희 한 10분 쉬시고요.
3시 50분에 들어오셔서 두 번째 세션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올려주시고요. 네, 그럼 10분 쉬시고 좀 이따가 3시 5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쉬시고 오셨어요? 저희 이제 두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계속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남겨주시고,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All About Plagiarism, 네, 표절 관련해가지고, 네, 조금 주의할 부분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scientific misconduct, 연구의 부정행위들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볼 거고요. 또 거기에 관련돼서 plagiarism 설명드리고, plagiarism의 또 타입들이 있습니다. 부분과 함께 또 plagiarism을 좀 피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또 주의할 점들이 있는지 팁도 좀 드릴 거고요. citing, 인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는 그 저널 투고할 때 이렇게 인용하는 방법들의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거길 따라주면 되는데요. 기본적인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마지막은 Detecting Plagiarism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부정행위인데요. 이 두 연구자예요. 연구자들이 뭔가 조금 수상쩍잖아요. 색깔도 그런 깜짝색으로 돼 있고. 그래서 What a great image of science. 뭔가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이미지를 좀 조정을 한 것 같아요. 포토샵을 했든지 여기 나왔네. Photoshop works wonders. It only took 1 hour. 1시간밖에 안 걸렸는데 이렇게 수건수건 서로가 되고 있는 거죠. 부정행위를 이제 조금 설명해주는 그런 어, 대화인 것 같아요. 자, scientific misconduct라고 하면요. 정확히 정의되는 부분은 fabrication, 위조하는 거죠. 없는 거를 그냥 만들어내는 거예요. 위조. falsification. 여긴 변조죠. 있는 자료들을 조금 이렇게 수정한다거나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제 위험한 부분이죠, 당연히. 그다음 plagiarism. 오늘 저희가 좀 집중해서 볼 부분인데요. 표절. 이 세 가지 부분이 misconduct로 이제 정의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미스컨덕트는 ethical, legal consequences, 윤리적인 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도 연루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위험한 부분이고요. 당연히 unethical behaviors, 그렇죠? in conducting and reporting science. 이런 과학,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아카데미에서는 아주 위험한 부분입니다. 네. scientific misconduct라고 하면 이 부정행위가요. 리서치하는 과정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겠고요. 또 퍼블리케이션 하는 그런 절차들 사이에서도 사이사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서치하는 과정에서는 fabrication 한다거나 위조를 한다거나 falsificate 변조를 한다거나 어떤 unethical하게 리서치를 진행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다 misconduct 리서치하는 과정 중에 들어가는 거고요. 퍼블리케이션 과정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가 많이 관계가 되어져 있네요. 그렇죠? abuse of position 뭔가 포지션 이게 저자식에 관한 부분이 되겠죠. 여기랑 비슷한데요. 저자식에 관한 부분 뭔가 좀 잘못 적은 경우, abuse한 경우 피어 리뷰어들의 미스컨덕트가 있을 수 있겠고요. 네. 우리 COI가 없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Conflict of Interest에서 그러니까 이해상충이 없어야지 피어 리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약간 그런 부분에서도 흐릿한 그런 리뷰어들이 또 할 수도 있겠고요. confidentiality 어떤 어, 기밀 유지 이런 것도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다거나. 플래저리즘, 오늘 볼 부분, 표절대한 부분들, redundant publication, 중복 게재되는 경우, 뭔가 좀 리포팅이 잘못된 경우, 이런 경우들이 다 퍼블리케이션 과정 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미스컨덕트입니다. 여기 이제 오서십에 관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거는 오서십에 대해서 서로 argue를 하고 있는 거예요. Who's on first? 그렇죠? 그래서 음, 처음에 연구를 시작하기 전부터 연구를 계획을 할 때 공저자가 있다면은 어떤 사람이 first author가 될 거고 어떤 사람이 corresponding author가 될 거고 또는 뭐 1저자, 2저자, 3저자 그러니까 제1저 주저자가 저희 이제 first author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저자랑 corresponding author, 교진 저자는 여러 가지 이점이 많아요. 사실은 그 논문에 대해서 물론 책임도 지긴 하지만 그 외에 이제 커리어상에 있어서 그런 역할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어떤 경우는 이제 프레스 오서가 당연히 코리스판딩 오서가 동시에 하기도 합니다. 외국엔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동시에 하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프레스 오서랑 코리스판딩 많이 좀 나눠서 하죠. 그렇게 하는데요. 처음에 연구 시작하기 전에 잘 결정을 하고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저자 순서도 프레스 오서와 코리스판딩 오서가 정해졌다면은 어,
두 번째 공조자는 누가 될 것인지, 세 번째 공조자는 누가 될 것인지 이렇게 순서도 잘 정하셔서 아예 처음 연구 시작하기 전부터 하셔야지 그래야지 역할들이 그리고 어느 컨트리뷰션 어느 정도 할 것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연구자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 조금 그 부분을 명확하게 못하는 약간 문화적인 차이죠. 사실은 명확하게 못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좀 불편하더라도 처음에 명확하게 이렇게 제시를 서로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암묵적인 동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연구가 조금 진행이 되는 게 처음부터 하는 게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ICMJ,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여기는 이제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위원회인데요. 보통 이제 여기 저자십에 관한 내용을 많이 저희가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자가 되려면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크라이테리아를 다 맞춰야 되는데요. or가 아니라 and예요. 네 가지를 다 네, 맞춰줘야지 사실 네 가지가 다 부합해야지 저자가 되는 거거든요. 공조자든 어쨌든 저자가 되는 건데요. 약간 우리는 이제 조금 많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가끔 그쵸?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첫 번째 경우는 substantial contributions to the conception or design of work. 처음에 연구 시작할 때부터 상당한 contribution이 있어야 되겠고 연구 계획하는 것부터요. 연구 설계하고 여기는 이제 에코지션, 데이터 컬렉션이라든지 어나리시스라든지 이런 모든 과정의 인터프리테이션, 그죠? 디스커션하는 과정이죠. 여기에 뭐 참여를 먼저 해야 되고요. 실제 써야 되고요. 그리고 critically 나중에 리바이즈 할 때도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라이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final approval도 네, 여기에도 마지막 그 버전 퍼블리시 하기 전에 어프로벌이 있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겠고요. agreement to be accountable for all aspects of the work. 모든 이제 그 논문과 관련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책임지겠다는 그런 어그리먼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가 사실은 부합이 되어야지 오너십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네, 규정은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사이언티픽 미스컨덕트, 우리 연구 부정 행위들인데 이런 행위가 사실 일어난 이유는 상당히 많죠. 어떻게 보면은 pressure to produce 이런 그 빨리 프로듀스를 해내야만 되는 그러니까 논문을 빨리 출판해야 되는 여러 가지 프레셔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도 조금 부족하고 또 오버워크라든지 시간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제대로 따져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또 insufficient mentoring. 특히 이제 대학원 친구들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또 교수님도 몰랐을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insufficient mentoring이라든지 lack of support system 이런 부분에 의해서 또 그럴 수도 있겠고요. 결국은 이제 carelessness, impatience, laziness도 있는데요. 그걸 정확히 확인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미스컨덕트가 일어날 그런 상황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항상 저희는 be aware of something, right?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aware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ethical practice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이렇게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에디러 입장에서 또 그러니까 에디러가 해야 되는 어떤 듀티가 있을 거고 에디러로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을 거고요. 또 저자로서 해야 되는 역할들, 또 리뷰어로서 해야 되는 역할들. 예를 들면 에디터는 뭔가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 보이고 또 포착이 되고 또 리뷰어가 리뷰를 하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서스펙션을 얘기를 하면은 이제 착수를 해야 되죠. 거기 이제 조사를 해야 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페이퍼를 위드드로 해야 되는 경우도, 처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에티컬하게 연구를 진행해야 될 거고요. 뭐 중복게재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들. 또 리뷰어로서는 공정하게 리뷰를 하는지 CY가 없고 그쵸? 또 컨피덴셜리티를 또 잘 지키면서 하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 각자의 역할들을 잘 해야지 사실 ethical practice가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구 부정행위 중에서 크게 세 가지를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salami slicing, 두 번째는 multiple submissions, 세 번째 duplicate publication인데요.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살라미? 살라미는 맛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살라미는 이제 샌드위치에도 넣고 이런 건데요. 뭔지 먼저 볼게요. 살라미 슬라이스는 살라미처럼 조각조각 이렇게 나눠서 퍼블리시하는 경우예요. Breaking up a large study into two or more smaller. 조금 더 작은 그런 그 연구들로 사실은 하나로 이렇게 발표할 때 조금 더 가치가 있고 그래 조금 옳은 페이퍼 같은데 이렇게 조각조각 나눠서 least publishable unit으로 나눠서 이렇게 퍼블리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양할 부분이고요. 이 셀라인 퍼블리케이션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어, 약간 이런 이제 뒤에 나오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같은 그런 하나의 크게는 하나의 연구인데 이걸 쪼각쪼각 나누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연구를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많이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물론 이제 하나의 큰 프로젝트라면은 그 프로젝트에서 여러 가지 연구 그 출판물이 나올 수 있잖아요.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이제 처음에 계획을 할 때, 그래서 이게 윤리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처음에 계획을 할 때요, 우리는 이런 연구를 통해서 퍼블리시도 어떤 퍼블리케이션을 해낼 거고 이런 거에 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건 이렇게 좀 나누면 좋겠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면서 리스트 퍼블리셔 유닛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연구를 잘 처음에 계획한 연구자들만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계획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약간 ethical consideration이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살라미 슬라이싱을 하는 이유들은 결국은 이제 퍼블리케이션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조금 더 레코니션을 받게 되는 거고요. 퍼블리케이션이 많으면 또 커리어 프로모션 네, 그런 것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또 펀드를 받는 부분에서도 네, 이제 퍼블리케이션 리스트가 많으면 아무래도 이쪽에 그 사전 연구가 조금 많이 있어서 약간 엑스퍼티즈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펀딩을 받을 때 조금 유리하게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살라미 슬라이싱 퍼블리케이션을 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잘못된 부분이에요. Distorts the literature, it promotes the quantity of scientific literature over its quality. 그쵸? 여기 지금 질보다 양이잖아요. 양에 너무 치중을 해서 하는 부분들. 또 셀프 플레저리즘의 그러니까 자가 도용이죠. 같은 내용인데 사실은 이렇게 조금 최소한의 단위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꽤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peer review time. 이 논문들을 비슷한 논문들을 여러 피어 리뷰들이 또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쵸 같은 내용인데 여러 지금 피어 리뷰어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겠고요. author citation과 이런 citation record를 unfairly하게 또 증가시킬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멀티플 서브미션인데요. 원칙적으로는 우리 서브미션 할 때 하나의 저널에만 투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쵸? 하나의 저널을 잘 선택을 해서 투고를 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리젝션이 됐을 때, 정식으로 리젝션이 되었다는 그런 공식적인 또 이메일 받았을 때, 그런 통보를 받았을 때, 이제 다른 저널도 선택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또 하나의 저널을 선택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저널 A, B, C 이렇게 한꺼번에 투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안 됐는데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고, 또 이렇게 한 곳에만 투고를 한다는 사실 모르는 연구자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깜짝 놀라긴 했는데요. 일단 그런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 왜 이렇게 멀티플하게 여러 이제 저널에 투고를 하냐면 사실은 이제 리젝션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여기 예시를 보면 it takes so long to hear from journalists. Let me submit my paper to two journals at once. I will save time. One of them is bound to accept my paper. 어느 한 군데에서는 accept 하겠지. 그렇게 이제 그냥 추측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널에 투고를 하고 어떤 그 통보를 받기 전까지 디시전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퍼스트 디시전 물론 시간 짧게 걸릴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그 각 저널마다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너무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다른 곳에 또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멀티플하게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네. 세 번째는 듀플리케이트 퍼블리케이션인데요. 여기는 같은 내용의 매뉴스크립트인데 다른 두 곳의 저널이라든지 거기에 멀티플라이 저널에 투어가 돼서 이제 발표가 된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당연히 똑같은 내용이니까 셀프 플래저리즘 이슈 당연히 문제가 되겠고요. 어떤 경우에서는 멀티플하게 처음에 서브미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널에서도 acceptance, 이 저널에서도 acceptance.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을 수 있고요. Some authors may feel that a republished paper will get them more citation. 일단 페이퍼가 일단은 있으면은 사이테이션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듀플 퍼블리케이션 저도 본 적이 있는 거야.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저널에 되게 이런 것도 이제 보고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입니다.
Why is it wrong? 당연히 리터처를 디스토트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카피라이트 인프린지먼트. 그렇죠. 이건 이제 카피라이트 이슈도 문제가 되겠죠. 이쪽 저널이 카피라이트인지 저쪽 저널이 있는지 이런 거 있고요. author credibility를 당연히 이건 이제 오서에 대한 그 저자들에 대한 사실 연구자로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아카데믹 미스컨덕트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가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국외 발표를 인터내셔널 저널에 저희가 발표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널 발표를 했는데 이제 국내 이제 저널에서 이 내용을 이제 한국말로 조금 해서 퍼블리시 국내에도 영향이 조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이기 때문에 국내 저널을 조금 발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같은 내용인데.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같은 내용이긴 한데 언어로만 다르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지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인정은 된다고 해요.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그 처음에 발간했던 그 저널의 에디터에게도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양쪽 저널 에디터가 오케이 한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이렇게 가능하다고 하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같은 내용을 이렇게 다른 저널에 두 번 발표하는 거잖아요. 물론 퍼블리케이션 지수는 올라가겠죠. 개수는 올라가겠지만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 플래저리즘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이제 시간이 지났네요. 저희 이제 나라에 불미스러운 또 일이 있었어요. 200 South Korean professors tried in massive plagiarism scam. 플래저, 플래저리즘으로 이제 보도가 된 거예요. 네. 조금 이제 사실 괜찮은 대학에서도 많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제 생각에는 꼭 플래저리즘, 약간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플래저리즘이라고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패러프레이징을 잘 못해서, 네. 그러니까 패러프레이징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 잘 되지 않아서 플래저리즘의 이슈에 걸리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패러프레이징을 잘 함으로써 플래저리즘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패러프레이징은 또 기회가 되시면 또 저희 패러프레이징에 관한 워크숍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또 이제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불미스러운 일도 저희가 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면 플래저리즘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정의가 되고 있는지 지금 COP는 국제출판윤리위원회예요. 네, 여기에서 정의하고 있는 걸 보도록 할게요. 먼저 플래저리즘이란 단어는요. 플레제어라는 라틴어예요. 저도 라틴어 안 배웠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 모르겠지만 플레제어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 라틴어가 어원인데요. 근데 이 라틴어의 어원을 보니까 굉장히 무서워요. 플레제어가 뭐냐면 킷냅이에요. 킷냅. 그러니까 유괴한 거잖아요. 하나의 범죄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플레저리즘은 사실 범죄 행위에 준할 만큼 되게 심각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플레저리즘은 범위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Ranges from the unreferenced use of other published or unpublished ideas. 물론 published 되었을 때 어떤 그 논문에서 가져왔는데 내가 인용을 안 했다거나 또는 unpublished idea 어떤 예를 들어서 그 연구자들 간의 어떤 디스커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사실 디스커션 할 때 그런 어떤 의견을 냈던 그런 연구자의 아이디어인데 내 아이디어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다 플래저리즘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떤 디스커션 상에서 누구의 의견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인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각주로 약간 미주로 달아주는 경우도 좀 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플래저리즘에 속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플래저리즘 범위가 또 그 퍼블리시하는 그런 그 페이퍼뿐만 아니라 리서치 그랜트 애플리케이션 우리 연구비 그랜트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잖아요. 프로포즈를 할 때요. 연구비 수주를 받기 위해서 저희 프로포즈를 내잖아요. 연구 계획서를 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만약에 다른 그 연구자의 아이디어라면은 다 인용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플래저리즘에 속하는 부분이고요. 범위가 넓기 때문에 it may occur at any stage of planning, research, writing, publication 이런 모든 과정 중에 다 포함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plagiarism is a fact. 절도행위예요. 네, 머리에서 이렇게 꺼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그 연구자의 어떤 지적 자산을 스틸링하는 거고요. 다른 연구자의 어떤 그런 노고를 사실 내가 취해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위험한 부분입니다.
플래저리즘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카피 페이스트 그대로 해서 어떤 그 without giving credit, citation, acknowledgement 인용을 안 해주는 경우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제 카피 페이스트로 해서 그대로 가져왔다면 우리가 필요한 게 또 뭔가요? 인용을 해줄 때 코테이션 마크도 하잖아요. 그리고 페이지 넘버까지 적는 거 네, 그런 게 필요하고요. 버베이름 커핑 이 부분 비슷해요. 버베이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가져와서 카피 페이스트 하는 경우고요. 또 세 번째 경우는 poor paraphrasing. 패러프레이징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패러프레이징은 어, 우리말로는 이제 말바꾸기라든지 의역이라고 이렇게 해석은 되는데 실제 논문 쓰기에서 패러프레이징은 조금 더 심오한 의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더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패러프레이징은 굳이 이제 3단계로 진행을 해요. 저희가 단계별로 해서 패러프레이징을 잘 하기 위해서는 1단계 단어를 바꾼다. 2단계 어떤 grammatical element을 바꾼다. 세 번째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어떤 스트럭처를 바꾼다. 이런 정도 어떤 세 단계들이 있는데 이런 단계들을 조금 네, 안 따라준 경우죠. 사실은. 그래서 패러프레이징 했는데 조금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플래저리즘이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텍스트 리사이클링과 셀프 플래저리즘 본인의 논문을 이제 내 논문이 그 전에 내 논문에서 퍼블리시 된 거니까 그대로 써도 되겠지. 본인의 거라도요 셀프 사이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셀프 플래저리즘에 속하지가 않습니다. 플래저리즘을 하게 되면 아주 이렇게 안 좋은 그런 부정적인 영향들이 많죠. outright rejection 당연히 이제 퍼블리시 하려고 투고를 했는데 이렇게 바로 처리를 해야 되죠. 리젝션 되는 경우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우리 표절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이 지금까지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그 어떤 일자리를 또 잃게 되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고요. 이 무서운 게 또 블랙리스트. 사이언티픽 커뮤니티에서 블랙리스트 되는 거고요. 이게 일렉트로니피케이션, 그러니까 전자화돼서 컴퓨터에 아예 웹상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혹시라도 그랜트 펀딩을 받을 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그런 커리어에 irreversible,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데미지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COP 여기 국제출판윤리위원회에서 만약에 이제 그런 그 플래저리즘이 의심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이제 가이드라인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한번 쭉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retracted article 약간 그 리드로 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적혀있냐면 retraction and errata. 약간 플래저리즘이 있어서 retraction 합니다. 그러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부분들은 뭔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the authors unanimously wish to retract this paper because of several incorrect statements. 이런 부분들이에요. 약간 플래저리즘이 연루돼서 이런 이게 이제 일렉트로니피케이션 전자화돼서 웹사이트에다 남아 있습니다. 기록으로. 지워지지도 않아요. 그럼 플래저리즘의 타입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 타입이에요. accidental plagiarism, self plagiarism, deliberate plagiarism. 여기 이제 나도 모르게 우연하게 플래저리즘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건 self plagiarism은 본인의 연구를 사이테이션 하지 않고 한 경우. 세 번째는 뭐예요? 의도적으로 아예 그냥 플래저리즘이잖아요. 의도적으로 사이테이션 하지 않고 그런 부분인데 일단 이 부분은 당연히 가장 심각한 경우이긴 하죠. 하지만 accidental plagiarism도 플래저리즘에 속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이 부분에 저희가 좀 주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액시던탈 플래저리즘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먼저 액시던탈 플래저리즘이 오는 경우 어떤 경우인지 볼게요. 주로 이제 careless mistake, 그러니까 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예요. 어떤 경우에 의도는 아니지만은 어떻게 하다 보니 실수로 레퍼런스가 좀 네, 되지 않았다거나, 그렇죠? 또 common scientific knowledge, 누구나 다 아는 과학 지식이기 때문에 사이트지 않은 경우.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약간 safeguard 하기 위해서는 scientific knowledge는 그래도 가능하면은 이것도 인용을 해주는 게 조금 안전한 방법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저희 이제 우린 non-native English speaker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패러프레이징 할 때 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 공문으로 쓸 때도 사실 공문을 패러프레이징 하는 것도 쉽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영문으로 쓸 때는 조금 더 한 단계가 더 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패러프레이징을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이제 그 액션의 플래저리즘으로 연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self-plagiarism. 여기 정의항을 보시면요. A type of plagiarism in which the writer republishes a work in its entirety or reuses portion of a previously written text. 이런 부분인데요. 일단 플래저리즘은 이제 아시잖아요. 그쵸? 어떤 부분인지. 다른 사람, 다른 연구자들의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그 쓰여지는 그런 문구들을 사이테이션 하지 않고 하는 경우이지만 셀프 플래저리즘은 본인의 퍼블리케이션을 사이테이션 하지 않고 하는 경우인데요. 이제 authors are often unaware of 가끔 이제 이 부분이 ethical issue에 관계됐다는 걸 모를 수도 있어요. 저자들이. 이건 내 연구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본인의 연구라도 그 전에 퍼블리케이션 된 거를 쓰게 되면 당연히 쓸 경우에는 self-citing, 자가 인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self-plagiarism 이슈에 걸리지 않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할 때는 정말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도 또 있잖아요. 또 연구자들이. 네.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연구자들이 intentionally, 네, 아예 의도적으로 그냥 자기가 한 것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네, 매우 주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두 번째라든지 세 번째, 두 번째 셀프 플래저리즘이라든지 지금 세 번째 딜리버레이트 플래저리즘은 저희가 이제 피할 수 있잖아요. 안 하면 되니까. 그런데 저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첫 번째 봤던 그런 액시덴탈 플래저리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금 피할 수 있을까라는 팁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한 6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째는 acknowledge the original source of any information. 만약에 내 아이디어가 아니다. 어디서 가져왔으면은 무조건 거기에 이제 사이테이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실수로 빠뜨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보셔야 됩니다. Check all content of your paper has been cited to the source material. 그렇죠? Make in-text citation. 이거는 이제 본문 안에 네, 본문 안에 이제 사이테이션 하잖아요. 괄호를 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이제 뒤에 레퍼런스 리스트에 정확히 리스트가 되어져 있는지도 꼭 확인을 더블 체크 꼭 더블 트리플 체크를 정말 자세히 하셔야 되고요. 그것도 정확히 사이테이션이 되어져 있는지 네. 그 각 저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사이테이션하는 방법도 따라서 이렇게 레퍼런스 리스트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셔야 될 거고요. 컨셉이라든지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파인딩이라든지 메서드 이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정보를 내가 다른 데서 가져왔다 그러면 다 이제 사이테이션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safeguard against plagiarism using quotation marks. 저희 사이테이션 할 때 quotation 마크를 언제 사용을 하나요? quotation 마크는 기존에 패러프레이징 하지 않고 버베르 기존에 어떤 나와 있는 그런 연구물에서 그대로 그 부분을 가져오는 거예요. 어떤 저희가 쓸 수 있냐면 많이 쓰는 거 같냐면 어떤 컨셉의 definition, 정의를 할 때 좀 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정의를 쓸 때도 그래도 좀 약간 패러프레이징 해서 하는 방법이 저는 좋다고 보는데요. 가끔 이제 패러프레이징 하는 것보다는 원래 원뜻을 처음에 했던 그 어떤 선구자적인 연구자가 했던 그 데퍼니션을 나중에 쓰고 싶다 그런 경우는 그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신에 코테이션 마크 하시고 인용해서는 페이지 넘버까지 해주는 거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패러프레이즈를 하려면은 정확하게 하세요. 이런 뜻이고요. 네. 그냥 단어 몇 개 바꾸는 게 패러프레이즈 된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단위까지 좀 철저하게 어떤 그래머티컬 엘리먼트도 바꾸고요. 그리고 뭐 태사용을 바꿔서라든지 그러니까 내용은 같지만 딱 봤을 때 문장은 전혀 다르게 보일 정도. 쉽진 않긴 해요. 그렇죠? 이게 좀 노력이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긴 한데요. 이런 부분이 되어야지 패러프레이징 잘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패러프레이징 할 때 어쨌든 패러프레이징을 하더라도 당연히 오리지널 페이퍼를 사이테이션 해주는 거고요. 카피 페이스트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서머라이즈. 서머라이즈는 패러프레이징과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리스트릭션이 적죠. 서머리는 원래 본문을 이제 짧게 줄이는 거라서 비슷한 그런 표현들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패러프레이즈는 정말 다른 문장인 것처럼 보이는 건데요. 최소한 카피 페이스트보다는 좀 서머라이즈해서 조금 그래도 정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 부분 제가 꼭 잘, 네, 이 부분 좀 잘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Take notes carefully.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글 쓰기 전에도 그 매뉴스크립트를 쓰기 전에도 그 전에 여러 가지 previous research를 많이 읽게 되잖아요. 읽으면서 내가 내 연구를 쓸 때 이 부분을 조금 가서 디스커션에 내가 이거를 조금 사용해 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내가 사용해 본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또 그 마주치게 되잖아요. 논문을 읽다 보면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의 경우는 이제 좀 정리를 해놔요. 예를 들어서 어떤 라이팅 노트에 이런 부분을 사용해야 되겠다. 그럴 때 내가 그 논문에서 그대로 가져온 부분이면요. 내가 따로 메모를 해 놓을 때도 코테이션 마크를 남겨둡니다. 이거는 분명히 패러프레이즈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나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남겨두지 않으면 나중에 헷갈려요. 그대로 갖다 놨을 때 이게 내 생각인가? 오리지널 내 생각인가? 그러니까 약간 패러프레이즈를 해서 내가 남겨놓은 건지 아니면 원래 문장을 그대로 가져와 쓰겠다고 했던 건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생각이 안 나고요. 사실 이렇게 이걸 보고 원래 논문을 찾아가서 보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읽으실 때 아예 내가 이 내용을 조금 내 논문에 좀 사용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경우는 아예 메모를 할 때부터 아니면 카피페이스트해서 어디 옮겨 놓을 때도요. 패러프레이징 꼭 필요하다 이런 것들 있죠. 그대로 가져온 경우는 꼭 코테이션 마크를 남겨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 네, 좋은 팁인 것 같고요. 그 다음 부분도 이제 scientific knowledge. 이런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약간 연구자마다 생각이 다르긴 한데요. 가능하면 이것도 사실 글로벌 워밍은 누구나 다 아는 general knowledge잖아요. 그래도 가능하다면 특히 이제 영국 리서처들은 조금 혹시 세이프가드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처음에 어떤 나온 문서가 있다면은 아니면 다른 이제 어떤 뭐 논문에서 인용이 됐다면 말을 했다면 그래도 한번 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인용을 해주는 것도요. 가능하면은 뭐 least possible number를 해주는 건데요. 이것도 저널에 따라서 그 reference 리스트의 넘버를 또 규정하는 경우도 있겠죠. 뭐 30개 이하로 해라, 50개 이하로 해라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 내가 레퍼런스를 들어간다는 거는 원칙적으로 내가 그 논문을 꼭 읽어야지 레퍼런스에 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칙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최소한 앱스트랙이라도 읽어보고 이런 내용을 내가 이 논문에서 가졌으면 그런 경우에 레퍼런스 리스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하나의 플래저리즘의 예시인데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아까 그대로 이렇게 옮겨놨어요. 지금도 보시기 힘들 텐데요. 여기를 색깔로 한번 밴드를 볼게요. 보니까 옮겨놓긴 해서 패러프레이징을 한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one half that of the ethanol group 이런 경우가 그대로 보시면 one half of the ethanol group 이렇게 바꿨고요. 또 여기도 지금 노란색 부분 있죠. acetic acid group 이런 경우도 그대로 썼고요. 10% 이런 경우는요. 그냥 위치만 좀 바꾼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플래저리즘에 속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또 플래저리즘 차트가 있는데요. 한번 본인 거를 평가해 보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 그 표현들이 Did the words or ideas come from a source? 만약 이 아이디어가 다른 곳에서 온 정보라면은 정보인지 물어봤을 때 만약에 노라면은 당연히 본인의 아이디어니까 플래저리즘이 아니겠죠. 그런데 yes였어요. 그러면 여기를 넘어갔을 때 Did you copy words directly from another source? 만약에 directly copy를 했어요. 네, 그런 경우도 이제 어떤 절차도 있을 거고요. 카피하라 놨어요. 그럼 여기에서도 Did you just change a few words from the original word, just move words around? 금방 우리 예시에서 봤던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거 플래저리즘에 속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플래저리즘이 아닌 경우예요. 그렇죠? 이 나머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ORI라고 해서요. Office of Research Integrity. 인테그리티 매주 중요한 단어잖아요. 어떤 성실함, 어떤 그 청렴 결백 아주 매우 좋은 최상의 단어 중에 한 가지인데요. 여기 사이트를 가보시면요. 여기에 플래저리즘을 어보이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잘 나와져 있어요. 여기 꼭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사이트 제가 캡처해 왔는데요. 거기 가시면은 Avoiding Plagiarism, Self-Plagiarism and Other Personal Writing Practices. 그래서 Guide to Ethical Writing 있고요. 여기 가시면 28 Guidelines at a Glance가 있는데 여기 이제 다운받을 수가 있거든요.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혹시 좀 깊이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은 여기가 다운을 받아서 보시면 좋겠고요. 또 여기 오른쪽 보시면요. misconduct case summaries 여기를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플래저리즘을 어떤 에티컬 이슈로 인해서 보고가 되는 그런 고발이 되는 그런 케이스를 다 이제 서머리 해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요. 실명에다가 그 다음에 그 연구자들이 속해 있는 기관들 있죠. 이런 게 다 정말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얼마나 이제 커리어에 데미지를 입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도 한번, 네, 한번 가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네. 그러니까 사이팅하는 방법들, 어떤 내용이 사이팅해야 되는 거냐면 실제 이제 사이팅하는 거 정도는 이거는 이제 많은 사실 제가 더 많은 정보를 드리지 않아도 각각 이 저널에서 제시하는 어떤 뭐 MLA를 따라라 또는 APA를 따라라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author에 대한 information, publisher, 그죠? 타이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겠죠. 페이지 넘버까지 들어가는 거. 요즘엔 DOI까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네. 사이테이션이 왜 중요하냐면 사이테이션은 사실은 내 연구가 그냥 내 아이디어가 아니라 기존의 에비던스 베이스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 연구에 오히려 크레딧을 주는 경우다. 크레디빌리티를 신뢰성이 있게 해주는 거고요. 사이테이션 함으로써 당연히 플래저리즘을 방지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런 부분들 있겠고요. 만약에 연구 그 글을 읽는 독자들이 조금 더 알고 싶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사이테이션 된 그런 페이퍼를 찾아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에비던스를 제시했기 때문에 오히려 내 논문에 내 리서치를 조금 더 강화시킨 믿음성 있게 해주는 부분들입니다. 결국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For self-citations, emphasizes the originality of your current work. 네. 셀프-사이테이션을 하게 되면은 이 연구자가 또 이런 연구를 계속 같이 했다는 거 조금 더 내 본인의 연구에 오리지널리티를 강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강조하는 뭐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또 좋은 겁니다. 사이테이션을 잘 해주시면은 좋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아마 이 제가 보내드린 그 자료에는 이게 없을 거예요. 제가 추가했는데 그냥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How to cite ChatGPT. 여러분 ChatGPT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정보를 얻을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APA에서 APA 우리 보통 세븐th 버전을 많이 따르고 있잖아요. 쓸 때. 여기에서 이렇게 제시를 해놨어요. 여러분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오픈 AI라고 이렇게 인용을 해줬네요. 인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 본문 내에서 그리고 레퍼런스에서는 이렇게 인용을 해줬어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챗GPT에서 어떤 내용을 내가 가졌다면 인용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이제 챗GPT를 사용한 거를 잘 디텍션 할 수 있느냐. 그건 아직 확실하게 디텍션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아직 잘 모른다고 해요. 아직까지는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GPT 킬러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이런 이제 카피 킬러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건데요. 이제 물론 이제 카피 킬러는 우리 공무원에 조금 더 네, 약간 약간 적절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영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검색을 이렇게 돌려보면은 GPT 킬러를 돌려보면 전체 문서 중에서 이렇게도 이렇게 탐지가 된다고 하니까 한번 사용도 한번 해보시고요. 네, 이런 것도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마지막 부분인데요. 플래저리즘 디텍션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플래저리즘이 디텍트 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저널 에디터나 리뷰어들이 실제 디텍션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플래저리즘 디텍션 소프트웨어. 또 각 저널에서 요즘에는 디텍션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표절률, 사실 표절률보다는 similarity index, 약간 유사율이긴 한데요.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거를 봄으로써 이게 표절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이제 조금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에디터나 리뷰어들은 실제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제가 방금 뭐가 팝업 떠서 잘 보이시죠? 네. 어떻게 해서 이제 디텍션이 되냐면 실제 읽어보니까 large passages are quoted verbatim 그러니까 너무 이제 똑같은 내용이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제 어떤 학문 분야의 저널의 에디터라든지 피어 리뷰어들은 그쪽 분야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관련 분야의 논문도 많이 읽을 거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 보여요. 의심을 해보겠죠. 그렇게 해서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라이팅 스타일이 매우 달라요. 부분마다. 그런 경우도 좀 의심해봐야 되겠고요. 라이팅 스타일뿐만 아니라 영어 수준도 쓰는 것도 약간 좀 다른 그 퀄리티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런 부분이면서 리뷰어도 또 그 전에 다른 논문에서 읽었던 부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 이렇게 해서 이제 디텍션이 되는 경우 있겠죠. 이런 경우는 리뷰어들이 이제 주로 에디터에게 이제 약간 의뢰를 하겠죠. 좀 이상하다고. 그런 경우 이제 에디터가 조사를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이 방법 많이 써요. 디텍션 소프트웨어를 쓰긴 하는데요. 요즘에 저널들이 많이 크로스 체크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는 거는 이제 그 similarity 인덱스를 보고 있죠. 근데 보통 이제 표준율보다는 유사율이에요. 유사율인데 몇 퍼센트까지 보던가요? 정확하게 몇 퍼센트까지 되면은 뭐 문제가 있다라고는 그건 이제 각자 저널에 따라서 정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보통 10% 이상 넘으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고요. 물론 다른 연구자분들도 연구자분들 의견을 다할 수 있는데요. 또 보통 이제 학교의 학위 논문이라든지 또는 이제 어떤 저널을 전에 발표하고 학교에 보고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표준율 검사를 해서 퍼센트를 내라고 해요. 그거를 이제 포멀한 페이퍼로 나온 거를 이렇게 같이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 그 기준이 뭐 10% 이상, 20% 이상이면 안 된다 이렇게 약간 그 학교랑 또 기관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10% 이하면 좋겠어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디텍션 소프트웨어를 보시면 이제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을지대학교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보통 이제 보통 이제 카피킬러라든지 또는 보니까 터니린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영문도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본인 논문을 이렇게 플래지를 검사를 하다 보면은 여기 퍼센티지 떠요. 그쵸? 그러면 그걸 보시고 어디에 투고하기 전에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논문이 어느 정도 유사율이 있는지 보시고 퍼센트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퍼센트가 나오면 거기에 이제 각 부분적 어떤 부분이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다. 그런 걸 보시고 최대한 많이 패러프레이징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퍼센테이지를 낮춰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약간 돌려보는 거는 본인 논문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가능한 패러프레이징 많이 해서 플레저리즘에 연루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디텍션 소프트웨어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 볼게요. I submitted my manuscript to a journal and received the outright rejection because the plagiarism software showed about 60% similarity. 보니까 그 저널에 내는데 이제 리지션이 되면서 60% 정도를 받았다. 이건 좀 심한 경우죠. 약간 익스트림 케이스긴 한데요. 이 경우는 이제 내 논문이 되게 테크니컬한 거예요. 그래서 사용해야 되는 용어들이 이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많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뮬레이터가 높게 나왔다 이랬는데 Do journals rely completely on plagiarism detection software? 이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널들이 정말 이런 plagiarism 인덱스에 퍼센트에 꼭 의존을 할까요? 네. 꼭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참고 자료를 쓰죠, 당연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저널에서 30% 이상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돌려주죠. 돌려주면서 혹시라도 이제 그 에디터가 소프트웨어 돌려봤더니 이 정도 나왔다. 다시 한번 패러프레이즈 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 이제 아무리 내가 패러프레이징 해도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이제 어떻게 할까요? 물론 이제 최대한 노력을 해서 패러프레이징을 해서 가능하면 또 이제 돌려봤을 때 퍼센테이지 낮춰서 보내는 게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안 되는 경우는요. 에디터와 상의를 하세요.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해서 최대한 고쳤는데 아직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 이유는 내가 어떤 테크니컬한 그런 용어들이 너무 많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은 또 이제 에디터와 상의를 하게 되면 어떤 그 또 의견을 제시해 줄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To wrap up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Plagiarism은 unethical practice. 범죄처럼 그쵸? 키드냅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So plagiarizing causes you to follow the second fatal, publish or perish. 네. publish 하지 않으면 이렇게 사장되는 건데 이제 perish
이런 이제 운명을 가지게 되는 거죠. 플래저리즘 하는 경우는요. So always take careful attention to detail when quoting. 코테이션 마크 사용하는 거, 패러프레이즈를 정확하게 좀 잘 해주시고 조금 내가 다른 곳에서 가져왔다면 무조건 어긋나고 이제 사이테이션 해주는 방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publish honorably, avoid accidental plagiarism, and let's save our career. 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까지 여러분 마쳤는데요. 좀 내용들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어떠신가요? 네. 아, 우리 질문 들어온 거 있네. 그렇죠? 질문 있으시면 또 올려주시고요. 우리 안진경 연구자분님 질문 감사합니다. 오래된 논문은 원본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네. 초록만 있다간 해서요. 만약 오래된 논문을 인용한 다른 논문이 있다면 이 인용 논문을 재인용을 해두고 사이트에서 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맞아요. 저희가 2차 인용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이제 원본을 찾아서 실제 인용을 해주면 좋지만 지금 그 연구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본 찾기 아주 오래됐거나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그 논문이 인용된 그런 논문을 또 인용하면서 2차 인용이라고 저희가 또 하는 방법이 있죠. 네, 그렇게 해서 하면은 좀 괜찮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질문이나 코멘트 괜찮고요. 네. 여기 만족도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특별하게 질문 없고 또 그러시면은 다음 주 오실 때 질문도 갖고 오시고요. 오늘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네, 2시간 동안, 거의 2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트를 매우 좋아해서 수고하셨다고 이런 또 아이콘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남은 시간, 저녁 시간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